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창 목사. 네, 일본 치바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이정선 목사. 네, 치바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민은아 선교사입니다. 네, 이 두 분은 부부십니다. 부부 네. 선교사이세요. 자, 이번에 질문을 드릴 거는요. 일본에서는 그 어떤 사이비가 있을까요? 라는 좀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사이비가 굉장히 많아요. 사이비라는 거 자체는 기독교 문화 내지는 교회 같아 보이지만 교회는 아닌 것이 내지는 교회 같아 보이지만 교회인 척하면서 다른 걸 가르치는 이런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죠. 뭐 특정 단체를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종교 천국이라고 하는 일본에도 사이비가 있을까? 아니 많겠죠? 어떤 사이비가 있을지 내지는 이 사이비들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또 선교사님들은 그런 사이비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또 성도들한테는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 한번 경험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네. 목사님 어떠셔요? 예, 일본도요. 예, 한국에 있는 사이비와 같은 종교 집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이비도 이제 미국에서 발생한 사이비가 있겠고, 한국에 있던 사이비가 일본으로 건너간 경우가 있겠고, 심지어는 일본에서 이제 자생적으로 생겨난 그런 사이비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생긴 몰몬교부터 해서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안식교, 그대로 있고요. 심지어 한국에서 이제 건너간 그런 통일교, 안상홍, 그리고 요즘 구원파 같은, 그리고 또 요즘 그 신천지도 지금 일본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또 일본 자생적으로는 소우과 가까이라고 해서 창가학회. 그건 이제 기독교하고 관계된 게 아닌데 심지어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데 기독교 목사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해가지고 일본에도 그런 자기가 예수다. 어디든 다 있네. 예, 뭐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네네. 그런 집단들이 일본에도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일일이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다양한 게 많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굉장히 기독교를 좀 적대시하는 그런 집단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창가학회, 아까 말했던 창가학회, 그거는 뭐 불교의 이제 아류, 불교의 이제 약간 이제 이단이라고 이제 보는 그런, 그러니까 불교 내에서도 소과 가까이 창가학회를 별로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남묘호랑개교라고 하더라고요. 네,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은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일본도 종교의 전시장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 많은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회의를 통해서 가끔 그런 이단 대책 회의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국에서는 보면 이제 그 사이비들이 교인들을 접근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네네. 교회에 들어와서 오히려 이제 성직자들을 만나는 그런 대범한 사이비들도 많거든요. 일본에서는 그 사이비들이 성도보다는 혹시 성직자들도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체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만난 적은 없었고요. 여호와의 증인이 저희 집을 방문해가지고 똑똑똑 두드리면서 한국식으로 비슷하게. 파수대 그 있잖아요. 예. 와 관련된 그 잡지, 일본어로 된 잡지를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건네준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도요, 이단들이 정말 기승을 많이 부려가지고, 근데 일본인들은 다 그런 것들이 다 기독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심지어 몰몬교, 통일교까지도 기독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예전에, 자기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저를 막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나눠다 보니까 좀 이상해가지고, 무슨 교회냐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기독교인이고요. 여호와의 증인은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눈빛이 바뀌면서 굉장히 또 달라지더라고요, 태도가. 어떤 아주머니였는데, 이게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당황해 하시면서, 자기도 이제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했는 모양인데, 그랬더니. 아무튼, 근데 일본인들은 다 같은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단이나 정통 교회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민선 교사님 같은 경우도 혹시 네. 그 사이비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사이비라고 하면은 뭐 기독교 사이비라기보다 일본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녀호랑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위에서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많이 만났었던 것 같아요. 뭐 그분들로부터 전도를 받아보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분들이 아주 이렇게 친밀하게, 친근하게, 그러니까 이웃 친구로서 많이 다가오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친근감 때문에 나중엔 종교에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또 뭐 창가학회 같은 경우를 이제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창가학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슨 여러 가지 강연들을 많이 해요. 일반 뭐 건강 강연, 뭐 과학, 뭐 좋은 정보가 있다는 강연, 그런 강연들을 이야기하면서 일반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전도해서 가더라고요. 근데 막상 가고 보면 거기에서 소옥과 가까이에 대한 네.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도 하고. 저도 이웃집 아줌마가 네. 초청을 해서 한번 건강 강좌가 있다가 한번 들으러 가자 해서 저는 그냥 부담 없이 갔는데 1시간 강연 중에 건강 강좌는 30분 하고요. 나머지 30분은 그 창가학회의 신앙에 대해서 막 소개하고 그걸 막 설명하는 그런 강좌라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전도를. 이단들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창가학회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내가 창가학회 사람이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그런 건강 강좌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문화 것들을, 강연, 교양 강연. 이용해서 사람들하고 친해진 다음에 네, 그거를. 이렇게 전도하는 방식으로 가고 아까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이런 데들은 뭐 직접적으로 앞에서 전도하거나 책자를 나눠주거나 이런. 그리고 역 앞에 있잖아요. 여기에 가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책을 들고 웃으면서 계속 서 있어요. 이렇게. 아하. 책 가져가시라고. 근데 이제 뭐 보통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쳐다보면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말은 걸지 않는데 웃으면서 미소로. 근데 그 젊은 남자와 젊은 아가씨가 너무 잘생기고 네. 너무 이쁜 그런,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외모, 어떤 매력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이것도 굉장히 전략적이구나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본 사람들은 아무래도 역 앞에 가면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호와의 생각하다 증인들이요. 보니까 이렇게 막 매달려서 뭐 우리나라에 뭐 증산도 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매달려서 그런 식이라기보다 그냥 정말 깔끔하게 입고 정말 이렇게 바른 말투 그리고 사람을 귀찮게 하지 않아요. 네. 그냥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이 정도로. 예, 그러나 항상 깨끗한 모습으로. 정말 예, 그렇게 대단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선교사로서 나도 신앙과 복음에 대한 열정들이 저들보다 더 나아야 될 텐데라는 어떤 때 제가 부끄러워요. 나는 역 앞에서 진짜 네. 사도 바울처럼 외쳐야 될 텐데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일본에서 그랬다가 아마 경찰이 네.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포교 금지입니다. 여기 하시지 말라고. 제가 그런 경험도 했었어요. 역에서 어떤 일본 친구하고 일본 목사님하고 한번 하는데 경찰이 찾아오더라고요. 역에서는 이렇게 공공장소에 포교 금지니까 하시지 말라고. 요즘 그렇게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저희 찬양 예전 막 기타집에서 찬양도 했는데 경찰들이 바로 찾아옵니다. 네. 금지입니다. 포교 금지입니다. 근데 이제 해외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입장인데 만약에 이제 정말로 추방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전도보다 더 어려운 싸움 중에 하나가 사이비하고의 싸움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사이비를 현지인들한테 설명을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비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이비를 그 현지인에게 설명해서 사이비가 아니라 정말로 온전한 기독교를 믿어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한테 사이비는 온전한 기독교가 아니니까 제대로 된 기독교를 잘 믿어라 라고 이런 걸 어떻게 설명을 하시나요? 그게 구분이 잘 안 되신다고요. 그 일본 사람들은. 저는 물론 사이비의 특징에 대해서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설명하거나 주의하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는데 제가 아는 일본 목사님은 사이비와 다 싸우면서 사이비에 있는 분들을 이제 정통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정말 그분은 뭐 책도 사이비에 관계된 책 뭐 수십 권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시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주 체계적으로 하시는 그런 목사님을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뭐 한국도 그렇겠지만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다시 이렇게 끌어오는 게 쉽지 않듯이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조목조목 아주 철저하게 연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제 자기 책을 이제 쓰시고 이제 강연회라든지 그분은 그러니까 자기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들을 방문해가지고 그런 사이비에 대한 주의점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강연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저도 한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정말 일본도 사이비가 이렇게 많구나. 근데 다 설명을 못 하시니까 책을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쓴 책을 이제 책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지금은 사이비와 관계에 대한 대책, 예방책 사역은 하진 않지만 앞으로 이제 그런 것도 제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한 적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직 성도님들한테 사이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거나 내지는 강연을 한 적은 없으시죠? 아직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강연은 아니고 결국 이제 사이비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사이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결국 기독교 문화에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시거든요. 아예 기독교 자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관심이 없으시니까 중요한 거는 교회에 오신 분들한테 올바른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또 그분들이 어떤 사회생활에서 경험하는 그런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물어오실 때 저희가 대답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정선 선교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이비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이비 이단 대책 이런 본부에서 그런 분들이 주기적으로 이제 교육을 목사님들께 또 해드리고 그 목사님들이 교회에 가서 성도님들께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리고 정보들을 나눌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파송받아서 일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런 이단 대책 위원회에 그 선교사님이 또 계세요. 또 정기적으로 선교사 그 모임에 또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강연도 하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사이비 교회가 생겼다고 그런 것까지도 위치까지도 보고를 해주세요. 그 교회는 사이비라고. 그래서 그 자료들 주면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는 이제 저희가 이제 교류하지 않도록 이제 조심하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일본 문화에서도 여전히 사이비는 어디든 다 있는 모양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이비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하는데요.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성도 입장에서도 정말 헷갈리겠어요. 그러니 성직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어야겠습니까?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두 선교사님 대단들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